안녕하세요. 명순혜입니다. 이 시간에는 검정콩 고찰입니다. 자, 우리가 서리태라고 하죠. 속은 좀 파랗고 좀 까만 콩이죠. 자, 한국 사람들은 이 검정콩을 맹신을 합니다. 자,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보면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콩은 좋은 단백질이다. 고기는 암을 만들지만 콩 단백은 식물성 단백질이라 어,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콩밥을 먹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흰쌀밥에 콩 몇 개 넣어 먹지만 콩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현미밥에 콩, 콩을 아주 많이 넣고 밥을 해 먹죠. 그것도 모자라서 온갖 잡곡에 콩까지 넣어서 이렇게 해 드시는데 명수식 섭성에서 콩은 청국장이나 된장, 즉 발효시켜서만 먹어라. 자, 그것도 청국장이나 낫또도 발효시켰지만 조금만 많이 먹어도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라. 생 청국장이나 가루보다는 푹 끓여서 먹자. 이렇게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자, 왜 콩은 발효시키지 않고 밥에 놓아 먹으면 좋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가? 자, 결정적인 이유는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위장과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자, 콩의 영양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내 소화효소가 그것을 삭혀야 됩니다. 즉, 물이 되게 녹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영양소들이 이 분자 구조가 단순한 구조로 쪼개지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콩나물 대가리 씹지 않으면 그대로 나와버리듯이 어떤 음식은 소화 효소에 닿아도 전혀 삭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기 먹고 변에서 고기 덩어리를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질긴 곱창을 먹어도 태어나서 변에 고기를 본 적은 없어요. 흰쌀밥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현미밥이나 깨, 흑미 또는 콩나물 대가리 이런 것들은 변에 그대로 보입니다. 무슨 차일까요? 자, 이 효소에 의해서, 즉 소화 효소에서 또는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결국 미생물도 효소를 분비해서 이걸 분해를 합니다. 자, 우리는 소화를 두 군데서 시키는데 상부에서는 내 소화 효소로, 하부에서는 미생물이 효소를 이용해서 음식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칠게 씹어 삼켜도 똥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화 같은 것들은. 그 소화가 쉬운 것들은. 자, 흰쌀밥이나 고기는 그만큼 소화 효소 또는 대장에서 발효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그게 분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그 영향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장에서 부패만 일으켜 유익균이 증식을 못하니까 유익균이 만들어내주는 영양을 얻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골병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까만 콩을 많이 먹을수록.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죠. 저도 과거에 이 콩을 맹신해서 정말 삶아서 먹기도 하고 콩밥으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콩으로 만든 소시지,
콩으로 만든 뭐 콩고기 이런 것들은 고기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두부는 그래도 좀 소화가 쉽죠. 콩보다는. 자,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두부도 좀 많이 먹으면 소화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연두부가 좀 소화가 더 쉽죠. 제가 항상 이 명수식 섭생은 섭생이랄 것도 없다. 조상 대대로 우리 선조들이 먹던 방법이다. 그런 조리법으로 음식을 해서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상들이 콩을 어떻게 먹었는가? 이걸 살펴보면은 정말로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자, 과거에는 정말 몸속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소화가 어떻게 되고 영양이 무엇인지 대장에서 발효가 일어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떤 경험치나 시행착오 끝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발견해서 그렇게 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분석적으로 소화가 되든 말든 그냥 영양소가 많으면은 그냥 집어 넣어라. 그러면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렇지만 선조들이 가공법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어디든 비슷하게 해 먹었죠. 경상도든 전라도든 그게 옳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콩은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우리 선조들이 가공해서 먹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가공을 했느냐? 콩을 밥에 놓아서 단순하게 쪄 먹으면은 뭔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머니들은 콩밥을 해 먹었는데 제가 특히 콩을 좋아해서 콩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자, 그런데 까만 콩을 밥에 놓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강낭콩, 우리가 호랑이 콩이라고 합니다. 꼭 강낭콩을 밥에 놓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두콩, 이 두 가지 종류만 놓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콩을 먹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자, 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콩과 비슷한 팥이나 녹두도 있지만, 콩도 뭐, 쥐눈이 콩, 아주 조그만 콩이죠. 그리고 이제 서리태, 백태, 뭐, 완두콩, 강낭콩, 이런 콩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머니들은 꼭 강낭콩, 그것도 덜 여물어서 팔할 때 풋콩을 어, 까서 밥에 놓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1년 묵은 콩은 강낭콩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글어 버려 가지고 묵은 콩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작물이나 이런 씨앗 종류, 콩 종류는 덜 여물었을 때가 부드럽고, 부드럽다는 것은 소화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성도 적게 가지고 있죠. 자, 콩은 렉틴, 뭐 옥살산, 뭐 피틴산, 뭐 이런 다양한 항영양소, 즉 우리 몸에 독소가 되는, 식물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독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풋콩일 때는 아무래도 어리니까 독성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익어버리면 하나의 생명체로서 다음 해에 싹을 낼 정도로 완전히 연글어 버리면은 많은 독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녹말 구조, 분자 구조가 단단한 결합 조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껍질은 더 두꺼워지고, 왜냐하면은 추운 겨울 노지에 떨어져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쑥을 보세요. 쑥도
단오 전에 아주 어린 쑥만 캐서 떡을 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왜냐하면 어릴 때는 독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소화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찻잎도 어릴 적에 부드러울 찻잎만 채취해서 그것을 말려서 그리고 또 볶아서 그렇게 찻잎을 가공을 하죠. 자, 반드시 덜 여문 콩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두콩이나 강낭콩. 그럼 왜 완두콩, 강낭콩이냐? 더 소화가 쉬운 콩이기 때문입니다. 그 쉽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강낭콩을 보세요. 꼭 속이 밤처럼 좀 당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죠. 자, 콩보다, 자, 콩을 후라이팬에 볶아보면은 튀겨지는 것들이 있고 안 튀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튀겨진다는 것은 식물성 기름이 많다는 뜻이죠. 자, 이 식물성 기름이 많다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도 많다는 뜻인데, 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을수록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소화가 어려워져서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강낭콩이나 완두콩은 후라이팬에 안 볶아집니다. 기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가 쉽기 때문에 강낭콩만 놓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완두콩이나. 반면에 서리태, 백태, 쥐누니콩, 땅콩은 기름이 더 많죠. 이런 것들은 후라이팬에 볶으면 튀겨집니다. 그만큼 식물성 기름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튀겨지는 것들은 정말 소화가 어려운 콩들입니다. 자, 그래서 콩을 놓아 먹고 싶으면은 강낭콩이나 완두콩, 풋콩일 때 더 어릴수록 더 좋아요. 풋콩일 때 그것을 밥에 놓아 먹는 정도는 흰밥에 그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양인들도 꼭 파란 완두콩을 요리에 쓰죠.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면은 파란 콩을 올려주죠. 완두콩을. 자, 까만 콩이 그렇게 주면 짜장면 위에도 까만 콩 한 숟갈씩 올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병아리 콩도 있고 또 수입되는 다양한 콩이 있는데 일단 기름에 후라이팬에 튀겨지면은 이게 소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연근 콩도 소화가 어렵다. 풋콩일 때가 소화가 쉽다. 우리가 일식집 가면은 콩깍지까지 이렇게 쪄서 나오는 음식 있죠. 그러니까 덜 여문 파란 콩이죠. 이게 이제 덜 여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쪄서 나오는 것입니다. 파랄 때. 자, 그리고 콩을 우리 조상들은 반드시 발효시켜서 먹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은 나또, 중국은 춘장, 뭐 취두부 이렇게 두부까지 발효시켜서 먹었어요. 그 인도네시아는 템페. 자, 과거에는 교류가 없었죠, 별로. 그런데도 이렇게 모든 민족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콩은 그렇게 가공해서, 즉 발효를 해서 소화가 쉽게 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인간은 고기는 소화가 쉬운데 콩은 소화가 어려울까? 그 이유는 인간은 절대적으로 육식동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가. 즉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사자가 콩을 먹고 또는 견과류를 먹고 소화시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음성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고요. 자,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어머니들이 어, 콩 콩도 먹었지만 가공해서 이제 먹었지만 팥, 녹두도 많이 요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팥은 좀 더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떡을 할 때 팥고물을 쓰죠. 자, 팥은 후라이팬에 이렇게 튀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좀 소화가 쉬워요. 콩보다는. 자, 어머니들은 팥으로 죽을 쓸 때도 팥 껍질은 이렇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떫은 맛을 우려내기도 하고 그 떫은 맛이 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팥은 죽으로도 써먹고 좀 팥고물로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콩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녹두도 죽을 써서 먹었어요. 그리고 녹두도 껍질을 버리고 속것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녹두도 후라이팬에 안 튀겨지죠. 즉, 그래서 콩보다는 좀 소화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들이 왜 그럼 콩은 소화가 어려운데 콩고물, 자, 콩고물이라고 하죠. 찹쌀떡 할 때 콩을 볶아서 가루로 내 가지고 그 사이사이 뿌려 가지고 떡을 했죠. 왜 그렇게 해서 콩을 먹었을까? 소화가 안 되는데, 자,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콩을 볶으면은 소화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도. 자, 우리가 볶으면 어떻게 된가요? 조직이 폭발하죠. 팽창을 하면서 독소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좀 대장에서 좀 발효가 쉬운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콩은 볶아서 그렇게 콩고물로 썼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미숫가루라고 하죠. 미숫가루는 통보리 같은 것을 갈아서도 만들죠. 자, 통보리나 여러 가지 잡곡을 쪄서 찌면은 1차적으로 이렇게 독소가 좀 제거가 됩니다. 부드러워지죠. 그 다음에 바짝 말리죠. 말리는 과정에서 또 독소가 제거가 됩니다. 우리가 한약재도 말리죠. 나물도 말리고 말리면 수분이 탈취되면서 그 조직이 굉장히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서 독소가 제거가 돼요. 자, 그것을 미숫가루를 다시 볶죠. 그 말린 곡식을. 자, 또 볶는 과정에서 또 독소가 제거가 돼요. 열에 의해서 또 팽창하면서 또 그것을 아주 곱게 갈아요. 미숫가루를. 그래서 소화가 좀 쉽게 그렇게 가공해서 미숫가루를 좀 해 먹었다는 것이죠. 자, 즉 식물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열에 익히고 말리고 그리고 볶고 이렇게 해서 독성을 제거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릴 적에 정말 고기 먹기 힘들었죠. 다 말라깽이했죠. 그런데 이 산모가 젖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못 먹어서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보양식으로 뭘 먹였어요? 콩을 먹였어요? 고기를 먹였어요? 자, 콩이 단백질을 얻는 음식이라면은 환자들, 정말 말라가는 환자들한테, 젖이 안 나오는 산모한테 콩을 삶아서 주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콩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곡간에 콩이 쌓여 있어도. 반드시 소족, 돼지족, 개소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가물치나 잉어즙을 먹였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소화기가 육식동물의 소화기라 고기를 먹었을 때 영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은 아무리 먹어도 영양을 얻지 못하니까 안 먹은 것입니다. 자, 콩이 정말 좋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라면은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 허약한 자는 콩을 먹어라 이렇게 써놨을 것입니다. 자, 스님들은 정말 고기를 안 먹고 흰쌀밥하고 나물 위주로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이유도 아마도 영양 부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고기를 안 먹고 식물들만 먹게 되면은 정말 영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간은 곡채식 동물이라고 자연식 대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리고 식물들을 위주로 먹어야 우리는 건강하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곡채식 동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뻔한 단순한 이치입니다. 우리 원시 선조들은 수렵 채집을 했고 그 기간이 너무너무 장구한 세월 동안 수렵 채집을 했기 때문에 90%는 고기로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동물의 소화기로 진화해 온 것입니다. 농사를 시작한 것은 불과 1만 년, 즉 그 역사를 우리 1년으로 비유를 하면은 365일 중에 364일은 수렵 채집을 했고 겨우 하루 정도 농경을 시작해서 곡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기는 육식동물의 소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100% 고기만 먹지는 않았겠죠. 자, 일부 잘 익은 과일이나 녹말 음식, 즉 뿌리 녹말 음식을 좀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장은 좀 발효가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곡채식, 즉 섬유질을 많이 먹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섬유질을 많이 먹거나 대장에서 발효가 어려운 거친 섬유질을 먹게 되면은 변해서 냄새가 납니다.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콩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콩을 그렇게 밥으로 먹는 것은 정말 영양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할 때 영양가 없는 짓이라고 하죠. 자, 그래도 소화가 어려워도 그래도 좀 소화된 만큼 내 영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설령 그 30%만 소화돼서 30%의 영양을 얻은 것으로 끝나면은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킵니다. 왜 콩은 부패를 일으키냐? 우리 대장에 사는 미생물은 흰쌀밥과 같은 녹말이나 또는 부드러운 섬유소, 과일과 같은 섬유소, 익힌 채소, 나물 이런 종류의 섬유소만을 발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콩과 같은 그런 단백질은 소화를, 즉 발효를 시키기 어려워서 대장에서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콩보다 단백질과 지방이 더 많은 게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게 되면 더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자,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흰쌀밥은 몇 그릇이고 먹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논에 가서 일을 하고 나면은 막 고봉밥으로 막 두 그릇, 세 그릇을 먹었어요. 자,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흰쌀밥은 많이 먹어도 속이 굉장히 편하죠. 즉, 소화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변이 좋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 소화가 쉬운 것은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콩은 어떻게 먹죠? 밥에 몇 개 놔 먹지 한 그릇씩 안 먹죠. 자, 많이 먹으면 소화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런데 소화가 어려운 것은 조금 먹어도 소화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이 먹었을 때는 더 어렵겠지만 조금 먹어도 소화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콩나물 대가리 뭐 하나를 먹어도 그게 쉽지 않고 삼키면 그대로 변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견과류는 콩보다 더 적게 먹습니다. 우리 견과류 좋다고 막 몇 봉씩 먹지 않죠? 하루 견과라고 해가지고 그 조금씩 먹죠. 자,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적게 먹는 것입니다. 자, 깨를 보십시오. 깨는 정말 기름기가 많죠. 그러면은 꽤 영양이 많죠. 그러면은 한 컵씩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안 먹죠. 양념으로 아주 소량 볶아서 맛만 내는 데 쓰죠. 왜냐하면 소화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다. 자, 본능적으로 소화가 어려운 것은 조금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먹는다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조상들이 먹지 않았던 그 까만 콩. 자, 까만 콩보다 더 적은 게 있죠. 쥐눈이콩이라고 약콩이라고 합니다. 그 콩은 밥에 더 안 넣어 먹죠. 약콩이면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먹는 것입니다. 그 청국장을 만들어 보면은 또는 된장을 만들면 백태는 껍질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서리태는 껍질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만큼 껍질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소화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까만콩이 좋다고 굳이 까만콩으로 청국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까만색이 왠지 좋아 보이죠. 뭐 항산화 물질이 많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콩을 먹는 방식은 된장이 가장 좋고, 왜냐하면은 청국장은 하루 이틀만 발효시켰지만 된장은 정말 아주 오랫동안 발효시키죠. 그래서 더 완전히 분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된장 항아리에 보면은 구더기가 한여름에 막 득실득실 나왔어요. 그래도 그 구더기를 걷어내고 된장을 먹었죠. 왜 구더기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발효되면서 영양이 분해되었기 때문에 구더기 알들이 그 영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똥파리가 거기다 알을 까면은 구더기가 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더기 알들이 영양을 얻을 수 없는 곳에는 똥파리가 알을 낳지 않습니다. 자, 아마 청국장이 썩을 때는 그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된장이 썩을 때는 그렇게 구더기가 생긴다. 그만큼 분해가 많이 되어 있다. 선조들은 정말 선조들은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그 콩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된장으로 만들었지만 또 간장. 자, 소금물에다가 그 메주 덩어리를 띄워 놓으면은 이 콩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녹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미노산으로 녹아 나오면은 그 단백질은 아주 흡수가 쉽죠. 왜냐하면 물에 녹아 있는 형태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간장이 감칠맛을 주는 것입니다. 자, 간장이 감칠맛이 있다는 뜻은 거기에 영양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영양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맹물맛이라고 하죠. 자, 맛있는 간장일수록 영양이, 즉 발효가 잘 되어서 영양이 많이 녹아있는 간장인 것입니다. 자, 선조들은 콩의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발효시켰고 간장으로 그렇게 분해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조들이 이미 지혜롭게 개발해 놓은 된장이나 청국장 또는 간장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콩이 좋다고 그렇게 콩을 갈아 먹고 뭐 야채하고 갈아 먹고 콩을 쪄서 먹고 밥에 잔뜩 넣어서 먹는 것은 정말 영양은 고사하고 독성만 얻는, 그리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서 가스나 만들고 악취나는 변을 만들고, 자, 그렇게 되면은 피가 탁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콩을 많이 먹으면은 반드시 피곤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까만 콩을 맹신하지 마시고 밥에 놓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까만 콩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